전 세계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뉴욕 증시, 그곳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라는 금자탑을 쌓아올린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엔진이라 불리는 GPU의 제왕, 엔비디아입니다. 오늘날 엔비디아는 단순한 반도체 기업을 넘어 인공지능 시대를 지배하는 황제로 군림하고 있죠. 그리고 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남자가 있습니다. 1년 365일 늘 검은색 가죽 자켓만을 고집하며 강렬한 쇼맨십을 보여주는 CEO 젠슨 황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화려한 성공만을 떠올리지만 사실 그의 성공 뒤에는 아시아 이민자로서 겪어야 했던 처절한 생존 투쟁과 파산 직전의 벼랑 끝에서 벌인 도박 같은 승부수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9살 나이에 미국 소년원 같은 학교에서 매일 변기를 닦아야 했던 소년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 전율 돋는 인생 연대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63년 대만 타이난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젠슨 황은 어린 시절부터 학구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엔지니어였던 아버지와 영어 교사였던 어머니는 자식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죠. 그러던 중 태국 발령을 받았던 아버지는 잠시 들렀던 미국의 선진 문화에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내 자식들만큼은 반드시 이 넓은 세상에서 공부시켜야겠다는 아버지의 결단은 훗날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1973년 태국의 민주화 운동의 불길이 번지며 정세가 불안해지자 젠슨 황의 가족은 서둘러 미국행을 택해야 했습니다. 당시 젠슨 황의 나이는 불과 9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도착한 미국은 9살 소년에게 둘이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탓에 그가 처음 들어간 곳은 켄터키주의 한 기숙학교였는데 이곳은 말이 학교지 사실상 일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문제아들과 양아치들이 모이는 소년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동양인 이민자이자 체구도 작았던 젠슨 황은 그야말로 야생의 한복판에 홀로 던져진 꼴이었습니다. 인종차별은 기본이었고 잭나이프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그는 매일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 젠슨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리했습니다. 모두가 꺼리는 화장실 청소를 자원해 묵묵히 변기를 닦으며 아이들의 신뢰를 얻었고 무시무시한 룸메이트에게는 그를 가르쳐주며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터득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 지옥 같던 시절을 회상하며 그 학교는 나에게 인내와 회복력을 가르쳐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야생에서 살아남은 소녀는 학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수학과 과학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며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했고 오리건 주립대와 스탠퍼드 대학원을 거치며 엘리트 엔지니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는 AMD와 LSI 로직에서 근무하며 실력을 쌓았는데 여기서 그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엔비디아를 함께 세우게 될 동료 크리스와 커티스였습니다. 1993년 젠슨 황의 30번째 생일날 3명의 엔지니어는 동네의 흔한 식당인 데니스 구석자리에 모입니다. 그들은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인류의 미래를 논했습니다. 앞으로 개인용 컴퓨터의 시대가 오면 3D 그래픽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 확신 하나로 그들은 단돈 4만 달러를 들고 엔비디아를 창업합니다. 하지만 창업의 길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픽 칩인 MV1은 시장에서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가격은 비싼데 성능은 모호했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회사는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때 전설적인 투자자 돈 발렌타인이 젠슨 황의 열정 하나를 믿고 200만 달러를 투자하며 이 돈을 잃으면 널 죽이겠다는 살벌한 농담을 던질 정도로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더 큰 위기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당시 게임기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세가와 계약을 맺고 칩을 개발하던 중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3D 그래픽의 표준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개발하던 방식은 한순간에 구식 기술이 되어버렸고 회사는 사실상 망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젠슨 황은 역사에 남을 황당하고도 대담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세가의 이리마지리 회장을 찾아가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는 계약한 칩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살아야 하니 계약금은 다 주십시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였지만 세가의 회장은 젠슨 황의 눈빛에서 본능적으로 성공의 가능성을 읽었습니다. 놀랍게도 세가는 500만 달러를 지급했고 이 자금은 엔비디아가 리바 128이라는 전설적인 칩을 개발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단 한 달치 월급밖에 남지 않았던 벼랑 끝에서 젠슨 황은 기어코 기적을 만들어냈고 리바 128은 출시 4개월 만에 100만 대가 팔리며 엔비디아를 반석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후 엔비디아는 1999년 세계 최초의 GPU라 불리는 지포스 256을 출시하며 게임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하지만 젠슨 황의 시선은 게임 너머를 향해 있었습니다. 2006년 그는 또 한 번 모두가 미쳤다고 말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쿠다라는 병렬 컴퓨팅 플랫폼의 개발이었습니다. 그래픽 칩을 영상 처리가 아닌 복잡한 수학 계산에 활용하겠다는 이 원대한 계획에 엔비디아는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주주들은 돈 낭비라며 비난했고 주가는 80%나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원들의 연봉을 깎고 자신은 단돈 1달러의 연봉만 받으며 이 기술을 지켜냈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길었지만 보상은 달콤했습니다. 2010년대 들어 딥러닝과 인공지능 열풍이 불기 시작하자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깨달았습니다. AI를 학습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도구가 바로 엔비디아가 10년 넘게 공들여온 쿠다와 GPU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칩을 사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암호화폐 채굴 열풍과 챗 GPT의 등장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젠슨 황이 10년 전 던졌던 도박 같은 한 수가 인류의 지도를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날 엔비디아가 세계 최강의 기업이 된 배경에는 젠슨 황만의 독특한 경영 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3만 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의 CEO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료주의를 거부합니다. 엔비디아에는 결제를 위한 복잡한 보고서가 없습니다. 전 직원은 젠슨 황에게 직접 이메일로 자신의 업무와 아이디어를 보고합니다. 젠슨 황은 매주 일요일 저녁 수천 통의 메일을 직접 읽고 피드백을 보냅니다. 상사에게 잘 보일 필요 없이 오직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문화가 바로 오늘의 엔비디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신입사원들에게도 말합니다. 적당히 일하고 퇴근할 생각이라면 지금 당장 나가라. 하지만 정작 직원들은 그를 존경합니다. 그는 정치질을 없앴고 성공의 보상을 확실하게 나누며 어려울 때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9살 소년이 잭나이프를 든 불량배들 사이에서 변기를 닦으며 배웠던 생존 본능. 그것은 이제 전 세계 테크 산업의 흐름을 결정하는 거대한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젠슨 황은 여전히 휴가 없이 주 7일을 일하며 나는 죽어서도 AI가 되어 회사를 경영하겠다고 농담처럼 말합니다. 비디오 게임의 보스를 깨기 위해 수천 번 죽으면서도 다시 도전하는 게이머처럼 그는 여전히 새로운 위기를 즐기며 다음 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젠슨 황과 엔비디아의 질주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확실한 것은 인류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대륙으로 나아가는 한 그 길의 중심에는 검은 가죽 자켓을 입은 이 남자가 서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아시겠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